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한때 청와대의 일. 한때라는 단어를 붙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총선 알림 뉴스 상황판 준비했습니다. 오로지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뒤에 있어요. 올려드릴게요. D-72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첫 번째 알림입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조 전 장관에게 편지 쓰더니 이번엔 이해찬 대표에게 편지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내가 80만 원 더 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버티는 김의겸의 공천읍소. 제목 뭐 기가 막히네요. 공천읍소다. 이해찬 대표님께 공개 편지 썼어요. 민주당이 예비 후보를 안 받아준다. 45일째 군산 바닥에서 표류 중이다. 약속대로 집 팔았고 차액 3억 7천만 원을 어느 재단에 기부했다. 매매 차익 8억 8천에 세금과 이자 중개 수수료 빼고 3억 7천만 원 기부했는데 이는 차익보다 내가 80만 원 더 낸 거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80만 원이나 더 내지 않았네요. 그저 예비 후보로만 뛸 수 있게 해달라. 청와대에서도 물러나고 당에서도 버림받는 것이니 한 사건으로 2번 교수형 당하는 꼴이다. 가혹하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대목입니다. 장 소장님. 네. 더 냈다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80만 원 더 냈다고 이렇게 생색내기 있기 없기. 없어야죠. 그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본인이 부동산 투기 때문에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물러났고 이런 분이 저렇게 국회의원 배지에 연연해가지고 지금껏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 본인이 높게 나오니까 저 좀 제발 자격심사에서 풀어줘서 제발 예비 후보 등록을 해서 당내 경선에 좀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읍소한 건데 상한 음식을 과연 손님들한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상한 음식 먹으면 손님은 그 음식 먹고 병에 걸립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본인의 출마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지만 공당이라면 부동산 투기 때문에 청와대 대변인도 물러났고 그리고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 분을 공천하는 순간 총선에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 공격받을 비판이 많고요. 저분 공천하면 한국당 좋아요.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민주당, 자 우리 이번 총선 때 심판합시다. 이런 프레임에 가둘 수 있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제발 김의겸 공천해라. 그렇게 기호 소원할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의 발언 중에 또 상한 음식이라는 부분은 또 받아들이는 분에 따라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방송용으로는 좀 그렇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또 사적으로 한번 좀 덧붙여 보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는 좀 난감하다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는 총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다. 장성철 소장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 살리자고 전체 선거를 망칠 수 없다. 근데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이렇게 버티니 난감하다. 이러면 오늘 예비 후보 자격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데, 김영주 의원님, 지금 민주당 몇 주째 난감합니까? 결론을 빨리 내리든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몇 주 연기를 하는 것은 좀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런 시그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오히려 호남이 과거와는 달리 민주당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본인도 아마 김관영 의원하고 여론조사를 돌려봤을 거예요. 가능성이 없었으면 흔쾌히 드롭을 했을 텐데 매우 높게 가능성이 이기니까 욕심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성공후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나오더라도 이번 총선에 본인 스스로가 좀 내려앉음으로써 한번 이렇게 본인이 손해본다는 인식 정도를 하고 하는 것이 큰 전체 이번 매우 어려운 민주당 선거를 그나마도 본인이 보태주는 그리고 자기 아니라도 민주당 군산 후보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직 청와대 대변인 선배이시기 때문에 같은 전직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김의겸 전 대변인이 사실상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났던 이유가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부동산 투기 부적절하게 했다라는 국민적인 의혹 때문에 물러난 거잖아요.
예, 좀 민망합니다. 바라보고 있기가. 그리고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인의식. 공인의식이 뭘까? 개인하고 다른 공인이 가져야 되는 그 차이는 뭘까? 공인은 나보다는 공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편지에다가 당이 조중동, 종편에 자기를 몰아내기 위한 이런 주장에 휩쓸려서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이건 당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중동이 몰아치는 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 조중동까지 끌고 들어갔는지 종편까지 우리까지 들어가는 거죠. 예. 김의겸 대변인이 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문제가 제기되고 그 다음날 사표를 냈죠. 2019년 3월 30일 날 한겨레 신문에서 쓴 사설을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김의겸 대변인이 있었던 회사예요. 청와대와 내각은 이번 사태를 정권 내부의 안이함과 과도한 자신감을 경계하고 기강을 다잡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게 한겨레 신문에서 김의겸 대변인 물러난 다음 날 쓴 거예요. 예.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중동만의 얘기 아니라는 거죠.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어저께 진성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사인가요? 어저께 뭐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투기 및 대출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기류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읍소가 좀 통하고 있는 것인지 억울하다고 하는 얘기에 정말 억울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억울해야 할 사람은 김의겸 대변인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혹시라도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다른 사람들이 억울해야 하는 겁니다. 예.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정말 누군가 참 저렴하게 정치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정말 청와대 대변인의 품격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시 16분 지금 뉴스 속보 들어왔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방금 결심을 했군요. 박성규 전 대변인 하신 말씀 실시간으로 들었나요? 아마 그 전에 좀 결단한 것 같은데 공개 편지까지 쓰고서 저희를 포함해서 주위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니까 지금 막 김의겸 전 대변인이 그럼 출마 안 할게,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어요. 멈춰설 시간이 된 듯하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라는 2월 3일 김의겸 올림이라는 불출마 입장을 냈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일각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차액 기부하겠다라고 밝힐 당시에 부동산 투기했던 거 사죄하면서 명예 되찾고 싶다라고 밝히면서 기부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80만 원 내가 더 내지 않았느냐라는 편지 드러나고 나서 결국은 공천 위한 기부가 아니라 투자였던 건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까지 나왔어요. 그랬던 터이니만큼 김 전 대변인이 이제 마음을 좀 굳힌 것 같아요. 불출마하기로.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아마 있었더라면 민주당이 어떤 결심을 또 했을까 아마 그 고민이 좀 중간에 좀 있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실은 뭐 이게 투기냐 투자냐 저는 그걸 제가 단정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짧은 기간에 8억 8천이라는 시세 차익을 받고 실제로 다 기부했다라는 금액이 3억 7천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적잖아요. 이게 빼돌려서 적은 게 아니라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거를 투자라고 보자가 투기로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을 반 이상 떼가고 이러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8억 8천의 이 시세 차익을 본 사람이 실제로 내가 손에 준 거는 3억 7천 정도다. 그것도 80만 원 보탠 금액이. 그 말은 은행에서 대출해서 해봤자 뭐 월 한 200 얼마 나갔을 거거든요. 10억 가까이 받았으면. 그거 뭐 1, 2년 동안 더 하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세금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게 세금이 크다라는 게 어쩌면은 국가에서 우려하는 투기라는 어떤 반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순수하게 투자를 했을지라도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런 시세택을 난 것 자체가 외부에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왜냐하면 지금 공직자였잖아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어떤 변명도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해선 대표에게 사적인 편지를 이렇게 사적으로 주장하고 대국민 이런 편지를 썼잖아요. 저는 사실 그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봐요. 실제 이해찬 대표에게 어떤 공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본인이 계속 보수 언론에 내가 프레임에 마치 희생당한 사람처럼 생각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투기를 위해서 이만큼의 시세 차익을 본 것처럼 이게 아마 이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내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해찬 대표에게 읍소하는 편지를 포장을 한 대국민, 어쩌면 보수 언론에서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거를 내세우기 위한 이중적인 카드가 이번 공개 편지 안에 들어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최종 결론은 잘했다. 예, 불출마 결정은 잘했다.